경기도 구리시에서 대형 싱크홀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 중 절반이 넘는 거대한 크기인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고로 인해 인근 아파트의 상수도와 전기 공급 등이 사고 당일 중단됐고요.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걸까요? 자세히 살펴보죠.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겠습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다행히 지금은 끊겼던 상수도와 전기 공급 등이 복구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네. 자, 이번에 구리시에서 발생한 싱크홀, 가로가 15m, 세로가 4m, 깊이가 6m 규모인데요. 이 정도면 뭐 대형 싱크홀입니까? 네, 싱크홀이라보다는 집안 치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크니까요. 아, 집안 치마다. 네, 그 밑에서 지하철 공사를 30m 밑에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거하고 연결이 돼 있고 또 하나는 노후 관료였기 때문에 한 양쪽에 둘 다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자, 일단은 국토교통부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서 2달 동안 땅 꺼짐 현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 네. 전문가로서 보시기엔 어떤 원인을 좀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지하 공사했기 때문에요. 지하 네. 공사하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무슨 물이나 이렇게 쏠리게 되면은 위에서 그 싱크홀이 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거는 대형 싱크홀이 관련이 돼 있고요. 대형 싱크홀이 공사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공사 현장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예. 그 이유가 있죠. 근데 또 같은 거래도 관로가 더 노후되기 때문에 더 많이 되고요. 예. 그리고 아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는 발파를 좀 했다 그래요. 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 발파하게 되면 노후 관로가 이렇게 이음매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노후 관로 아니고 새 관로이기 때문에 뭐 발파를 좀 했더라도 영향이 없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발파를 했기 때문에 노후 관로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하 공사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공사 또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노후 관로가 있기 때문에요. 예. 관로가 새 거였다면 괜찮은데 노후 관로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공사할 때 무진동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무진동을 하게 되면 비용이 비싸고 공사 기간이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여건상 발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 발파를 하게 돼서 이런 경우가 생겼다. 네. 과거의 공사 현장과 맞닿은 싱크홀 발생과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바로 같은 날에 그 전라남도 광주에서도 똑같이 도로에서 꺼졌는데 그게 바로 밑에 또 지하철 공사가 있다 그러거든요. 예, 예. 거기도 연결되고 작년 12월에 여의도에서 지하철 공사할 때 그 옆에서 그 사람이 한 명이 사망했어요. 저 인도가 꺼져가지고요. 예, 예. 그것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하 공사 또 발파 때문에 생긴 문제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고 계신데 네. 일반적인 싱크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좀 문제입니까? 네, 그렇게 공사 현장이 없는 데는 이거 보통 상하수도관이 있을 때 상하수 노후 관로 돼가지고요. 예. 상하수도관들이 한 6m 정도 이음매가 있거든요. 예, 예. 이음매가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흙이 두꺼운 데입니다. 여의도, 영등포, 목동, 일산 이런 데는 흙이 매립한 지역이거든요. 예, 예. 네, 그런 지역에 설치한 상하수도 관로들은 치마가 돼가지고 이음매가 벌어져가지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공사 현장이 아니래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구리에서 발생한 싱크홀 왕복 4차선 중에 2차선을 차지하고 인도까지 좀 무너져 내릴 만큼 거대한 크기인데 자, 네. 그럼 원인에 따라서 크기도 좀 달라집니까? 네, 그게 바로 일산에서도 작년에 고양인가 거기서도 하면 똑같이 이렇게 규모가 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공사 현장 쪽으로 흙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그 흙이 쏠려 내려갈 공간이 많기 때문에 크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거는 싱크홀보다는 집안 붕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말은 싱크홀이라고 그러지만 예, 예. 집안 붕괴입니다. 집안 붕괴다. 네. 만약에 지하철 공사 때문에 생긴 공간이 없었고 상하수도관만 터진 정도면 이렇게까지 좀 거대하게 네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 집안이 붕괴되지 않았을 것이다. 네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왜냐면 쏠려 갈 데가 없거든요. 흙이요. 예. 네. 일단은 싱크홀이라고 좀 명명하겠습니다. 네. 싱크홀이라는 게 순식간에 좀 땅이 꺼지면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싱크홀이 발생한 곳에 있던 흙과 좀 물이 한꺼번에 공사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건가요? 네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공사는 없었으면 모르는데 예.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노후 관로가 터져서 발파 때문에 터져서 글로 쓸려 내려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꼭 공사가 원인이라 그럴 수는 없고 공사 예. 현장에 어쨌든 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규모가 커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거대한 공간을 채우고 있던 흙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공사 현장도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거기서도 아마 쏠려 아마 공사 현장으로 그렇게 들어왔다고 봅니다. 제가 보지 못했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 글로 쏠려 내려갔죠. 예. 자, 이번에는 인명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과거 발생한 몇몇 현장의 경우 갑작스러운 상황에 인명 피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징후나 이런 게 없나요? 징후가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보기가. 그거 왜냐하면 발파하고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근데 도로에서 조그맣게 나는 것도 우리가 도로 현장에서 이렇게 엑스레이처럼 트럭 같은 거가 지나가면서 도로에서는 싱크홀 같은 것도 잡아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큰 거는요. 예, 이게 뭐 GPI라 그래가지고 엑스레이 레이더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거로 조그만 건 잡아내죠. 이 공사 현장하고 연결되는 거는 이 공사 현장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서로. 근데 공사할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예. 발파를 했는지, 뭐 차수를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영향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냥 일률적으로 하나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자, 만약 공사 현장이 문제라면 흙이나 물이 많이 흘러 들어가면 좀 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쪽에서는 알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그쪽에서 알았다. 근데 그게 또 공사 현장의 문제라기보다는 노후관로가 위에서 터져서 물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공사 현장으로요. 예. 공사 현장의 문제라고만 딱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공사 현장의 문제를 알았다고 봅니다. 예. 구리의 경우처럼 싱크홀이 도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보수를 진행하고요. 자, 그런데 보수 작업을 보면 흙으로 메꾸는 작업을 하던데 이렇게 흙으로 다시 채워넣으면 같은 집안에서 또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채우니까요. 예. 괜찮은데 그거를 채우기 전에 원인을 한번 판단하고 예. 그걸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게 긴급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 사항이기 때문에 금방 먼저 채웁니다. 근데 예. 그 전에 원인을 규명하는 게 사실은 우선인데 예. 그게 좀 약간 그거 하기 전에 우선 채우고 납니다. 왜냐면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면의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사실은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복구 작업을 하게 되는데 원인을 찾고 복구 작업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까? 원인은 아닙니다. 원인 가서 보면 한 몇 시간이면 봅니다. 사실은. 그래요? 네. 예. 네. 자, 이번 장마에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땅 꺼짐 현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싱크홀도 있고 네네. 도로 위에 포토홀도 있는데요. 이번 장마와 태풍엔 폭우가 좀 동반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면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할 확률도 높습니까? 네, 주로 땅꺼짐도 많지만은 주로 아스팔트 같은 게 조금 좀 파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포토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아스팔트에 균열이 있는데 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아스팔트 밑에 모래가 있거든요. 근데 모래가 꺼져서 그 동공이 생기니까 아스팔트에 구멍이 조금 생깁니다. 그게 포토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지나갈 때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또 규모가 그러니까 싱크홀이라지만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거 포토이라 그러는 겁니다. 예. 이런 포토홀을 지나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네. 근데 다시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예. 그게 과적 차량이 많이 다닌다는 게 많이 생기고요. 예. 그래서 그 아스팔트 시공 불량만 얘기하기도 어렵고 시공을 또 불량한 것도 있지. 그런데 많이 생기지만 또 과적 차량이 많이 생기면은 그게 많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앞서 일산, 목동, 여의도 등의 매립지 주변 지역일수록 집안 침하 같은 싱크홀 현상이 더 잦다고 하셨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구리시의 경우는 매립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매립지라는데 거기 밑에가 발파를 했기 때문에요. 예. 밑에 30m 밑에 안반인데 그 터널을 발파했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진동하게 되면 매립지가 아니래도 거기가 이제 이음매가 벌어질 수 있죠. 진동 때문에요. 예, 진동 때문에. 네. 그렇다면 신도시의 경우에 특히 매립해서 도시를 건설한 곳이 많은데 네. 앞으로도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매립할 때는 항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데가 여의도, 잠실, 영등포, 목동 그리고 일산 이게 다 매립한 지역이거든요. 한강 옛날에 조그만 강이었는데 흙으로 매립한 지역입니다. 그런 데에서는 이게 흙이 밑에 두껍게 있기 때문에 치마가 발생해가지고 치마가 발생하면은 거기 그 속 안에 있는 관로가 이음매가 벌어져가지고 물이 새어나가지고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주로 서울의 강북 같은 데는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강북은 왜냐하면 돌이 많기 때문에요. 돌 위에다 오기 때문에 그거는 물이 빠져나가더라도 큰 그 싱크홀 같은 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질이 중요합니다. 지금 신도시 건설이 진행 중인 곳이 전국에도 곳곳이 있는데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다짐 같은 걸 잘해야 된다. 다짐을요. 이게 한 4-5m 정도 해놓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층층이 조금씩 다져야 되는데 한꺼번에 흙을 넣고 다져버리면 그게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수도가는 묻을 수밖에 없지만은 다짐을 천천히 해야 됩니다. 조금씩 해가지고. 예.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짐을 좀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건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